오랜만이야. 수연이 성인 되고부터 연락 안 했으니 5년은 넘었네? 그러네.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없이도 잘 자랐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쁘고 착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야. 그딴 건 됐어. 그깟 딸이 잘 됐던 못 됐던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 없어. 뭐? 이쁘면 어떻고 착하면 뭐 또 어떻단 거야. 그래봤자 나중에 시집가면 끝인 기집애 아니야? 기껏 돈 들여서 키워봤자 결국은 축소석해주는 꼴이 나는 게 딸 키우는 짓이야.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 자격 없는 건 진즉에 알았다만 이 정도로 한심한 인간이었니 당신? 아무튼 난 당신이 낳은 딸보다는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이 훨씬 더 이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고 희망이야. 아, 그 상간녀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가졌다고 나랑 우리 수연이 버리고 상간녀랑 재혼한 주제에 뻔뻔하게도 내 앞에서 그 아들을 입에 올리니? 15년도도 지난 일을 또 끄집어내니? 여자들은 참 피곤해.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걸. 소도 아니고 자꾸 남의 탓으로 되새김질하면 어쩌잔 건지. 이젠 그만 잊을 때도 되지 않았어?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모녀 버리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에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 수연이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정상 아니니? 난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해? 10년 동안 매달 50만씩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동안 내가 그 양육비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돈이면 귀한 내 아들 장난감을 대체 얼마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야. 양육비는 우리 수연이가 받을 당연한 권리야. 이혼하고 지금까지 입학식과 졸업식을 몇 번이나 반복할 동안 당신 한 번이라도 아빠로서 참석해 본 적 있어? 수연이한테 전화 한 번 아니 문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없잖아. 한 거라곤 겨우 양육비 조금 낸 것밖에 없으면서 그걸 지금 불만이라고 털고 있니?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야? 우리 수연이도 성인 된 지 5년이나 됐고 이젠 양육비도 안 받는데 이제 와서 양육비 말은 왜 꺼내는 거야? 내가 준 양육비 그거 다 돌려달라고 연락한 거야. 내가 준 양육비 덕에 잘 컸으니 이젠 키워주는 애를 갚아야 인간이지 안 그래? 뭐라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남자애라 먹는 것도 장난 아니고 운동이요 학원이요 아주 돈 먹는 아마가 따로 없어. 내가 공장 다니면서 조금 벌어봤자 먹고 쓰면 그치고 우리 아들한테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주기에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준 양육비 다시 다 돌려줘. 수연이 취직해서 잘 벌고 있다며? 그럼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남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쯤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핏줄? 남동생? 장난하지 마. 5년 만에 연락 와서는 사람 혈압 올리지 말고 당장 꺼져. 나한테 그따위로 나오면 후회할 텐데. 뭐? 내가 수연이 직장 찾아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렵게 사는 부모랑 동생 외면하는 나쁜 년이라고 소문나게 해줘도 괜찮겠어? 콩가루 같은 가족사로 회사에서 개꼴망신 당해도 아무 상관없지? 대체 어디까지가 개차반 같은 너란 인간의 끝인 거니? 애타게 아빠를 부르는 10살 된 수연이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상간녀랑 쌩하니 집을 나간 이후 한 번도 애 보러 온 적이 없는 인간이 이제 와서 딸 직장에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겠다고? 너가 그러고도 애비니? 누군 애비가 되고 싶어서 됐어? 그 기집애만 없었으면 내가 강제로 양육비 낼 일도 없었고 매달 양육비 빠져나가고 거지처럼 살 일도 없었어. 내 덕에 그동안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인간이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싹퉁머리 없는 걸 내가 이제라도 애비 이름으로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래. 뭘 어떻게 가르칠 건데? 수연이 직장이 어딘지는 알고 찍고 까부는 거야? 그거야 구청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지. 아님 돈 좀 주고 알아봐주는 데다 부탁해도 되고 피 같은 내 돈 6천만 원만 받아낼 수 있다면 그깟 푼 돈이야 얼마든지 투자해야지 안 그래? 양육비를 다시 받겠다는 인간은 듣도 보도 못했어. 세상에 둘도 없는 또라이란 거 다시 한번 인정해줄게. 뭐라고? 그동안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준 덕에 그나마 없는 살림에 보탬이 된 거 하나 생각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내 딸 밑에서 밥 벌어먹고 살라고 인심을 베풀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양육비를 토해내지 않으면 딸 직장에 가서 깽판치고 양아치 같은 행패를 부리겠다고?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네 마누라는 내가 책임지고 경찰에 넘길 테니까 고등생 아들 데리고 호랍이 돼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 여편 내가 뭘 잘못 처먹었나? 내 와이프를 뭘 어디로 넘겨? 능력이라고는 없고 나이만 먹은 아줌마 주제에 뭐? 경찰? 소가 웃다가 꾸러미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래, 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누가 상스럽고 천박한 상간녀 아니랄까봐. 네 와이프 퇴근할 때마다 반찬 훔쳐서 가방에 몰래 넣고 가고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몰래 돈 빼돌리는 추악한 짓을 하던데 몰랐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단 거야? 그 사람이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반찬 가게가 우리 수연이 가게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 엄마가 매일 일하러 나가고 집을 비운 덕에 수연이 쭉 집에 혼자 있었어. 처음엔 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랑 간식을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혼자 해먹기 시작하더라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철이 빨리 든단 말이 꼭 우리 수연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았지. 그런데 아이가 만든 거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너무 정갈하고 깔끔한 반찬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렇게 요리에 빠져서 살다가 대학에서도 요리를 전공했고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한식당 알바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왔어. 그딴 말은 듣고 싶지 않고 그게 내 와이프랑 뭔 상관이란 거야? 그러니까 당신 상간녀가 일하는 반찬 가게 사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수연이란 뜻이잖아.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런 우연이 세상에 어딨어? 더구나 수연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안단 거야? 임신했으니 그만 이혼하고 물러나라고.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던 추악한 그 낯짝 영원히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10살밖에 안 된 애한테 니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면접을 통과시키고 받아줬단 말이야? 우리 인생을 똥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도 몇 단 거네? 당신은 인간을 키웠니? 아니면 악마를 키웠니? 착한 수연이 모욕하지 마. 인간 같지 않은 인간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던 마음이 깊은 애야. 먹고 살기 힘든데 취직이 안 된다고 사정사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나마 양육비 10년 동안 준 공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대. 근데 참 사람 인성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 설마 하니 반찬을 훔치고 돈까지 횡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 그 가게 CCTV 없다고 했잖아. 직원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CCTV는 처음부터 안 달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었지. 다들 좋은 분들이시고 굳이 CCTV 달 이유가 없었지. 근데 상간녀가 들어오고부터 돈이 자꾸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카메라를 달았지. 그랬더니 눈치도 안 보고 대담하게 돈 챙기고 반찬 훔치는 모습이 그대로 다 찍힌 거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인데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연락을 주시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확 잡히네. 설마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건 아니지? 당연히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애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니들 간통죄로 깜방에 쳐넣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비굴하게 합의한 거. 살면서 가슴 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어. 이제라도 내 가슴 속에 맺힌 안을 풀게 되어 다행이지 뭐야. 아니 여보, 가족끼리 뭔 깜방 같은 소리야. 얼마면 되겠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합의해 줄 테니 말해봐. 얼마면 그 사람을 놔주겠는지. 참 찐사랑이네. 감동했잖아. 근데 이걸 어쩌나. 난 이제 니들의 합의금 따위에 벌벌 떨던 15년 전에 내가 아닌걸. 손이 갈라터지도록 식당일 다니면서 일하고 배운 덕에 지금은 내 이름으로 된 한정식 가게도 생겼고 코딱지만한 니들 합의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걸. 뭐라고? 난 그동안 양육비 주느라 등골이 빠지게 고생했는데 니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각자 가게 내고 사장 노릇한다고? 이게 말이나 돼? 세상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만하면 복수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졌단 거 인정할 테니 우리 집사람은 놓아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건 수연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나도 같은 생각이거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야? 상처받을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아들 수연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니야? 그 동생이 전과자 아들이 돼도 괜찮아?
상간녀 아들이 어떻게 되던 우리랑 아무 상관없잖아.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원한이 있음 나한테 분풀이해. 아무 죄 없는 집사람은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잖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절도죄에다 횡령죄 아닌가?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닌 거로 아는데 더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불만 있으면 변호사 찾아서 얘기해. 그 후 제 딸은 전 남편 상간녀를 절도죄와 횡령죄로 고소했고 합의해달라는 전 남편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다 무시했답니다. 결국 상간녀는 구속되어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한도 드디어 조금은 풀리게 되었답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 발등을 지가 찢고 지 팔자를 지가 꼬는 짓을 한 멍청한 도둑년의 말로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건 인생의 진리인가 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맛있는 술 안주 준비해뒀지? 오늘만큼은 당신이랑 술 한잔 기울이면서 자축하고 싶네. 정년퇴직을 하고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는 게 과연 축하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러게 매달 월급 따박따박 가져다 주는 게 당신 최대의 장점이었는데 내일부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난 뭘 기대하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답지 않게 멍그런 실없는 농담을 다 하고 그래. 이젠 퇴직도 했으니 시간도 많을 테고 앞으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우리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자. 남은 여생 둘이 서로 의지하고 오붓하게 살아. 하긴 그동안 당신이 참 바쁘기도 했지. 거의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근했지. 근데 참 희한한 일이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야근 수당도 없고 월급은 변화란 게 없었으니 말이야. 그거야 회사마다 다 다르지. 우리 회사는 야근 수당 칼같이 다 챙겨줄 정도로 빵빵한 회사가 아니었잖아. 집안일이랑의 양육은 나한테 몽땅 맡기고 자기는 허구한 날 바쁘다고 밖으로만 놔둔 건 사실이잖아. 아, 내가 좀 바쁘긴 했었지? 했었지라. 그럼 이제부턴 안 바쁠 예정인가 봐. 그거야 아무래도 퇴직을 했으니까 이젠 많이 한가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그동안 못 나눈 부부의 정도 나누고 남은 노후 서로가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면서 살자고 하는 거잖아. 난 손발이 다 있어서 당신의 손발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데.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가시돋치게 해. 당신이 서운한 거 많은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평생 뼈 빠지게 일한 남편한테 그렇게 쌀쌀하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애도 아니고 뭐가 그리 서운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귀찮은 나이에 굳이 영감이 왜 필요하냐고 한 말이 틀렸어? 뭐라고? 하루 세끼 밥 차려줘야지, 청소해줘야지, 빨래해줘야지 귀찮은 거 투성이구만. 뭐? 오붓하게 잘 살자고? 난 그냥 나 혼자 간단히 차려 먹고 여유 시간에 친구들이랑 모임하고 운동 다니고 그게 훨씬 더 좋은데? 뭐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직 아무 불만 없이 묵묵히 살아온 여자가 갑자기 그게 무슨 태도야? 돈도 못 버는 남자는 이제 뭐 남편도 아니란 거야 뭐야. 정년퇴직하면 마누라한테 버림받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긴 열심히 살긴 살았지. 직장도 다니랴 딴 여자랑 미래도 하랴. 내 눈 피해서 요리조리 거짓말하고 사느라 얼마나 바빴겠냐고. 그동안 나한테 안 들키려고 무지해 쓰느라 고생 많았고 이젠 그럴 필요 없으니 맘 편히 죽고 못 사는 그 여자한테 가. 불륜도 15년이면 사랑으로 봐야지 뭐 안 그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내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테니 이혼해 이제 그만. 뭐?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바람을 폈다고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당신이랑 애들한테 조금 소홀했던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날 불륜이나 하는 나쁜 놈으로 모는 건 아니지 않아? 말싸움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꼬리 내리지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5년을 만났으면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 아니니? 아니어쩜 당신 마음속에 진정한 마누라는 그 여자고 나는 그냥 집안 대소사나 처리해주고 애들이나 키우고 밥하고 청소나 하는 가정부 같은 존재 아니니? 그러니까 여보 그런 여자는 없다고 했잖아.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당신 같은 현모양처를 두고 내가 다른 여자랑 만날 리가 없잖아. 토 나오니까 오리발 그만 내밀어. 그 여자한테서 연락 왔더라? 당신이 필요하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하더라?
15년 동안 당신이랑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만났고 그쪽 동네랑 이쪽 동네에 안 가본 모텔이 없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한 사이니까 명색만 아내인 난 이제 그만 이혼하고 물러나라고 하더라? 여보, 그 여자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나 그 여자랑은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도 피해자야. 당신 걱정할까봐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 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자한테서 스토커 당하고 있었어. 아무리 발버둥질해도 내가 안 받아주니까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그런 사악한 여자 말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자빠졌네. 사악한 거로 치면 니들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아니야? 똑같이 취약한 것들이 똑같이 가정을 버리고 배우자를 배신하고 더러운 불륜에 빠져서 15년이란 긴 세월을 쥐새끼처럼 산 주제에 지가 불리해지니까 그토록 사랑했다는 여자를 배신하니? 뭐라고? 왜?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 남이 남편이랑 놀아난 그 여자도 세상 더러운 년이지만 죽고 못 살던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 탈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하니까 얼굴 싹 다 바꾸고 그동안의 관계 깨끗이 청산하자고 했니?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야? 15년이나 만난 사람을 그렇게 칼같이 잘라내는 게 인간이 할 짓이니? 당신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여자는 당신 남편을 15년 동안이나 뺏어간 여자야. 자기 입장 모르겠어? 당신은 지금 그 여자한테 가서 머리끄덩이 잡고 휘둘러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왜 당신 남편이 내 편을 안 들고 엉뚱한 데 줄 서 있는 거야? 뭐라고?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별비 5천만 원을 요구한 뻔뻔한 여자가 그 여자야. 휠체어에 앉아서 서지도 못하는 주제에 아주 강도가 따로 없어. 그 여자는 우리의 공동의 적이야, 알겠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단 걸 알았다면 나 처음부터 그 여자랑 만나지도 않았어. 내가 지 남편이라도 돼? 지 남편이랑 지 시댁에 제사 지내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병신된 걸? 왜 엄한 나더러 책임지래? 너무 황당하지 않아? 지 남편한테도 버림받은 여자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안 그래, 여보? 나한테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강인하고 건강한 당신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여자랑 같이 살아?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뭐가 어쩌고 어째? 장애인이 된 상간녀는 버릴 거니까 아직 쓸모있는 나는 앞으로도 쭉 가정부노를 충실히 해라 뭐 그런 말이야? 불륜년 놈들의 사랑이란 왜 그렇게 늘 한결같이 더럽고 구역질 날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그딴 추악한 짓거리는 대체 어디서 배웠니?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으니 그만 갈라서 집도 절반으로 나누고 퇴직금도 절반 줘. 퇴직금이라니? 그건 내가 평생 일하느라 수고했다고 회사에서 주는 위로금과도 같은 건데 당신이 왜 그걸 탐내? 내가 매달 생활비 따박따박 가져다 줬으면 됐지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아, 생활비. 얼굴도 두껍지 지금 나한테 생활비 언급하는 거니? 회사 경기가 안 좋다고 둘러대고 나한테는 겨우 생활비 100만 줘놓고 그 여자한테는 매달 용돈으로 150만씩 줬다며. 그것도 1, 2년도 아닌 장장 15년을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큰 돈을 그 여자한테 줘. 당신은 그딴 불륜녀 말 따위를 다 믿는 거야? 정신 차려 제발. 너나 정신 차려. 통장으로 입금해준 내역 사진으로 다 받아봤어.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우겨댈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도 모르고 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느라 애들한테 과일 한 번 맘껏 못 먹이고 고기 한 번 배불리 못 사 먹였어. 시간 나는 대로 남의 집 파출부로 일 다니면서 애들 학원비 내고 화장품도 친구들 거 샘플 얻어다 쓰고 해진 속옷도 꿰매서 입었어. 처자식은 거지같이 살게 방치하고 밖에서 딴 년한테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놀러 다니니 좋았어? 오죽하면 우리 아들들이 엄마한테 이혼을 다 제의했을까? 뭐? 애들이 당신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오, 그랬어. 왜? 애들 눈에도 엄마인 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겠지. 허구한 날 집을 비우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아빠를 남편으로 챙기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아글타글 싸는 내 인생이 안타까웠겠지. 더구나 15년 동안이나 우리 가족 배신한 아빠라면 뭐 더 이상 아무 기대 안 가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겠지. 설마 당신 애들한테 다 말한 건 아니지? 뭐 어때? 애들도 다 성인인데 알 건 알아야지 않겠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장수바람을 핀 주제에 이제 와서 애들이 받을 상처를 입에 올리니? 애들 별로 놀라지도 않던데?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어차피 다 눈치챈 것 같던데? 당신은 아내 자격 실격이야. 애들 앞에서 아빠로서의 내 권위는 마지막까지 지켜줬어야지. 25년을 함께 산 부부로서의 의리 따위는 없는 거야? 고졸이면 그런 기본 상식도 몰라? 그런 건 모르는 무식한 여자라 미안하네. 그래도 법학과 다니는 우리 든든한 큰아들이 있어서 당신이랑 싸우는 데는 자신이 있는데? 퇴직금이랑 재산분할 그리고 15년 동안 길게 바람핀 위자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아, 물론 그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고 그 남편한테도 니들 불륜 사실 다 전달할게. 여보, 갑자기 이건 아니잖아. 퇴직하면 같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게 모든 부부의 로망 아니야? 우리 이러지 말자. 끝까지 같이 가자고 결혼 때 약속했잖아, 우리. 헛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준비해. 15년 동안 바람 폈으니 위자료도 상당히 많이 내야 할 텐데 그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니? 아,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으면 그 돈으로 뭘 할까? 애들한테 차나 뽑아줄까?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너무 행복해서 요즘 잠도 잘 안 오는 거 있지? 그럼 남은 인생 빚더미에 앉아서 열심히 버둥거려봐. 그 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도 빠짐없이 다 받아냈답니다. 긴 세월 동안의 배신이라 그 두 사람한테서 꽤 큰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고 배신당하고 산 세월에 대한 보상인 그 돈은 편한 노후를 보내는데 유익하게 쓸 생각이랍니다. 한편 남편은 퇴직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위자료로 다 지출해버리고 지금은 혼자 저렴한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전 남편은 애들한테도 절연당했고 지금은 외롭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아, 그리고 그 상간녀의 남편한테 전해 들은 데에 의하면 그쪽도 이혼했고 남편이랑 애인한테 동시에 버림받은 그 상간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딸 자식이 위자료를 낼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니까 그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갔다고 해요. 양심 없고 뻔뻔한 두 불륜 남녀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니들 아파트 계약했다면서? 애비한테 다 들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그 비싼 동네에 신축 아파트 마련한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등골이 빠지게 애썼을꼬? 나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우리 아들 보금자리에도 이제 빛이 드는가 보다. 네, 어머니. 아직도 꿈만 같네요.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지하월 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날이 올 때까지 정말 고생도 많았거든요. 너 말 속에 뼈가 있다. 내가 보태준 거 없어서 고생만 했다고 지금 나 원망하는 거니? 그럴 리가요. 부모님 덕으로 신혼 초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지인들 부러워한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 엎드려 철받기지만 뭐 그게 네 진심이라고 믿어주지. 그렇게 이 시애미를 생각해준다면 합가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네, 갑자기 학가라니요? 어머, 얘 놀라는 거 좀 봐. 이게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당황할 일이니? 내가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네 남편밖에 없는데 넌 외며느리가 돼서 합가도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야.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있고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날 보고 안쓰러운 맘도 안 드니 넌? 남들처럼 아들네랑 합가해서 며느리 효도 받고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한 노후 보내고 싶은 게 내 솔직한 마음이거든. 어머니 이제 65세밖에 안 되셨고 딱히 지병도 없으신데 합가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런지요? 너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꼭 늙고 아파야 아들네랑 같이 살 수 있니? 멀쩡하게 내 발로 걸어 다닐 때도 같이 살기 싫어하면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픈 몸이 되면 퍽이나 같이 살고 싶어 하겠다. 내 말이 틀렸니? 시애미 모시기 싫어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훤히 들린다 들려.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결혼해서부터 쭉 따로 살았으니 합가가 그리 쉽지만은 않잖아요.
애들도 중고딩이라 각자 따로 방을 마련해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남는 방이 없거든요. 시끄럽다 사연 없는 무덤이 어딨니? 핑계거리 쥐어짜낼 궁리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아줄 순 없는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가겠다는데 네가 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지 얼탱이가 없네. 하여간 요즘 것들은 어디 똑같은 학원에라도 다니는지 말끝마다 대꾸질이야. 시애미 보기를 아주 개똥으로 본단 말이야. 사정을 설명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싸잡아서 욕을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들만의 집이 아니고 저랑 저희 애들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애들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애새끼들 교육 제대로 시켜. 너는 천년만년 젊을 것 같지? 웃기지만 어도 금방 늙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지 심사숙고하고 결정해 알겠니? 저는 결혼 20년 차 중고딩 남매를 가진 주부입니다. 결혼 초에는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뭐든 다 했답니다. 하나이는 업고 하나이는 안고 어머니 생신상 차리고 제사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어머니 댁에 불려가서 대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어머니 속옷까지 손빨래 했답니다. 그땐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또 젊어서 아버님과 사별한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지출은 커지기만 해서 직장을 다니려고 애들 좀 돌봐달라고 부탁할 때 칼같이 자르시며 네가 싸지른 새끼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늙은 나한테 기대려고 하는 네가 제정신이니? 하시면서 대놓고 싫은 티 내며 면박을 주셨지만 어머니도 나름의 고충이 있어서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2 아이를 키우면서 공장 일을 다니던 전쟁 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하지요. 그런 어머니임에도 매달 생활비 100만씩 꼬박꼬박 입금해드리고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합가를 거부한다고 세상 못된 며느리 취급을 하다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지던 얼마 후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어머님이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겁니다. 여보, 빨리 집에 와. 어머니 지금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오셨어. 당신이 이미 허락한 일이라고 오늘부터 여기서 사시겠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럼 늙은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살겠다는데 오시지 말라고 거절해? 적어도 나하고 상의는 했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쳐들어오다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집에 방도 3개밖에 없잖아. 우리가 쓰는 안방 하나 애들 둘방 하나씩이면 딱 맞는데 어머니는 대체 어디서 자? 애들 방 하나 비우면 되잖아. 애들 둘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어머니 방으로 하면 되는 일 아니야? 대체 뭐가 문제란 거야? 중고딩 남매를 한 방에 재운다는 게 말이 돼?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일단 오늘은 엄마 거실에서 주무시게 해. 아무리 그래도 어른을 어떻게 거실에서 주무시게 해. 그럼 오늘만 우리가 거실에서 자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라고 할게. 그건 안 돼. 난 침대가 아니면 절대 안 돼. 엄마들어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해. 나 지금 바쁘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저녁에 집에 가서 봐. 여보.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집안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현관 비밀번호는 대체 왜 맘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거야 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제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가 왜 네 집이니? 내 아들 돈으로 산 내 아들 집이지. 내 아들 덕에 좋은 아파트에 이사 오게 됐으면서 감히 시애미 있날 것이래다 채워? 벼룩도 낯짝이 있단데 그딴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안 왔덕이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니들 이혼해? 난 너 같은 년이랑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아. 감히 날 천덕꾸러기 취급한 너가 벌레보다 끔찍하고 징그러우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셨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연세에 벌써 치매는 아니실 테고 대체 왜 그러세요? 저도 살 만큼 산 나이고 애들이 중고등생이에요. 저 이젠 어머니가 호통치면 눈물 흘리고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날 정도로 애송이 며느리 아니에요. 하룻밤 거실에서 주무시게 했다고 이러시는 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네요. 그럼 마범이랑 안방 침대에서 같이 주무시라고 해요?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 아들이랑 내가 한 침대에 같이 자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그리고 내가 어제 일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널 내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명절 생일일 때는 20만 이상 준 적이 없는 주제에 환갑에도 꼴랑 300만 원 주고 끝.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는커녕 하다못해 설화수 한 병을 사다 준 적도 없잖니 너. 설화수는 저도 이 나이까지 서본 적 없어요. 설화수가 쓰고 싶으셨으면 어머님이 직접 벌어서 사시면 될 일 아닌가요?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 고작 45세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놀고 먹고 계시는 바람에 없는 살림에 매달마다 100만 원씩 어머니 생활비로 입금해드린 건 왜 입싹 닦으세요? 남들도 다 하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 아무튼 난 너랑 같은 공간에서 못 살겠으니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산중왕은 하나여야 하고 한 부엌에는 두 여자가 있을 수 없어. 하늘의 해는 두 개일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나가. 나는 핏줄인 내 아들 내 손주들이랑 여기서 재미있게 살 거니까 남인 넌 그만 빠져.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뭐야? 이 집은 제가 16년 동안 공장 다니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알뜰살뜰 모은 제 돈으로 구입한 제 명의의 제 집이에요. 근데 집주인인 저더러 나가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뭐 이 집이 왜 네 명이란 거야? 우리 아들이 분명 이 집은 우리 아들 명의로 샀다고 했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허세 부렸나 본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집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네가 벌면 얼마나 벌었다고 아파트를 어떻게 샀단 거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벌어다 줬으니 가능한 일이지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어머니 아들은 그냥 빚 좋은 게 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만 달랑 50만 내놓고 어머니 생활비 100만까지 제 돈으로 보내드리라고 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괴짜예요. 결혼하고 남편 월급 명세서 한번 구경 못 해본 여자는 세상에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애들 봐서 이혼할 꿈은 꾸지도 못하고 여직 제가 벌어서 애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재테크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악을 쓰고 버티면서 이 아파트 산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게 사실이니? 그럼 그동안 내비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야? 그거를 저한테 물으세요? 그렇게 대단한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이 집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하니 단돈 100만 원 적금도 없다고 하던데요?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그 정도로 경제 개념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건지 어머니한테 묻고 싶네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얼마나 야무지고 속이 깊고 똑똑한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남편아 버릴까 하다가도 매번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어머니도 원하신다고 하니까 소원대로 저희 그만 이혼하죠. 이혼해줄 테니 아들 손잡고 둘이 다정하게 제 집에서 꺼져주세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꺼지라니 애가 두더지니? 꺼지긴 어디로 꺼지란 거야? 하늘로 솟던 땅으로 꺼지던 알아서 하시고요. 이제 이혼하면 어머니도 뭣도 아니니까 그냥 아줌마라고 하죠.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주제 파악 못하는 아줌마. 남의 집에서 종이호랑이지 그만하시고 그만 좀 빼시지요. 그 연세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죄로 혼밥 드시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와요. 아니 잠깐만 애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뭔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구나. 니들 사이에는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혼이라니. 그건 아니지 않니? 여자 혼자 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날 보면 모르겠니? 내가 새 집에 살고 싶은 욕심에 주책을 부린 것 같으니 젊은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당장 짐 들고 다시 내 집으로 갈 테니 제발 이혼 소리만은 하지 말아다오. 아니요. 어차피 있으나마나 한 남편 이젠 그만 버리렵니다. 애들도 다 컸으니 엄마의 사정을 이해해줄 것이고 전 두려운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반품해드릴 테니 어머님이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알콩달콩 천년만년 핏줄끼리 행복하게 사세요. 그 후
전은 소원대로 남편과 이혼하고 애들 친권도 가졌답니다. 전 남편은 이혼도 안 하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겠다고 우겼지만 제발 더 이상 부끄러운 아빠 모습 보이지 말라고, 그만큼 엄마를 부려먹고 힘들게 했으면 이젠 그만 엄마 놓아주라는 애들의 원망을 듣고 모든 걸 포기한 듯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본가로 들어갔답니다. 이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겨우 생활비 30만 원만 내놓고 나머진 혼자 다 탕진한다고 도저히 못 데리고 살겠으니 재결합하라는 전화가 왔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낳아준 엄마도 손사래를 치는 그딴 남자는 저도 사절이니까요. 한편 전 스트레스의 근원인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애들이랑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보, 우석이 상견례 날짜 정해졌대. 두 주일로 일요일이 어떠냐고 하는데 당신 그날 괜찮지? 벌써 상견례? 그놈이 날 닮아서 직진 스타일이구만. 코올리개가 벌써 커서 장가를 다 간다니. 세월 참 빠르다. 그러게. 당신이랑 처음 만날 때 우석이 겨우 6살이었는데 벌써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한다고 하니 기쁘면서도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에효, 이게 바로 그 빈둥지중후군이란 건지. 무슨 소리야? 그건 배 아파 낳은 엄마들이나 하는 소리지.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웃긴다. 응? 무슨 말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 우리 우석이 친모 아니잖아. 아, 설마 20년 키웠다고 계모가 친모됐다 뭐 그런 생각은 아니지? 당신 오늘 왜 그래? 뭘 잘못 먹었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섭섭하지. 아들 딸린 당신이랑 결혼해서 20년 동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몸과 마음 다해서 우석이 키워왔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뭐? 감히 그 입으로 계모를 우느네? 계모를 계모라고 하는데 발끈하기는? 당신이 나랑 내 아들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한 건 인정할게. 불쌍하고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젠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지. 무슨 소리야? 우석이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이제 곧 결혼도 하게 됐으니 당신 같은 늙은 여자는 이제 쓸모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참석할 필요 없어. 뭐? 쓸모가 없어? 그리고 결혼식에 엄마 자리가 빈다는 게 말이 돼? 우석이 입장은 생각 안 해? 엄마 자리는 내가 책임지고 당신보다 훨씬 젊고 이쁜 엄마로 자리 빛내줄 거니까 그런 걱정일랑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기나 해. 젊고 이쁜 엄마? 오늘 뭘 잘못 처먹었길래 하는 소리마다 다 개소리니? 당신 바람피니? 바람이 아니라 운명적인 사랑이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인간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도 없는 필연적인 만남. 뭐 그런 거라고 하면 이해하려나?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 배신 때린 거야? 3년은 됐지. 그만큼 우린 진지하다는 의미지. 한두 번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란 거야. 그럼 난? 당신한테 난 무슨 존재야? 그걸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알겠어? 나랑 우리 아들 보살피고 뒷바라지 해주는 가정부 정도? 그러니까 우석이도 다 컸고 당신도 새 여자 만나서 재혼할 거니까? 나 같은 헌신짝은 이제 벗어서 버리겠다 그거네. 빙고. 이혼 서류는 벌써 준비해서 서랍 안에 넣어뒀으니 사인만 부탁하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우리 20년 동안 같이 산 부부야. 복잡할 게 또 뭐가 있어? 당신은 그게 문제야? 매사 쓸데없이 신중해서 사람을 질리게 해야 알아? 암튼 난 할 말 다 했어. 우리 사이는 이혼밖에 없어. 집도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집을 내놓겠다고? 당연하지.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됐는데 나도 이젠 잘난 아들 덕 좀 봐야 하지 않겠어? 우석이랑 합가해서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 효도 받으면서 살 거야. 하, 경악스럽다. 새 출발하는 자식한테 도움이 되긴커녕 등골 파먹고 살 궁리부터 하니? 그러고도 당신이 애비 자격이 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평생 애도 하나 못 낳은 여자가 뭘 안다고 감히 부모 자격을 운운해? 지나가던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지겠네.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안 낳았어? 당신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고
당신이 우석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간절하게 애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이 낳는 걸 포기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날 불임 여자 취급하니?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유야 어찌됐건 난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아들 며느리 효도받고 손주재롱 보면서 깨볶으며 살 거니까 자식 하나 없이 비참한 당신은 알아서 남은 인생 살아가. 이런 남자랑 20년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라도 그 비열한 진심 알았으니 다행이네. 그래, 소원대로 이혼해줄게. 정말 그렇게 쉽게? 어려울 거 하나 없다면서? 뭐 암튼 잘 생각했어. 당신도 남은 인생은 당신 위해서 살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응, 고양이 쥐 생각 고마워.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재결혼식에 불참하신다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응, 그렇게 됐어. 아니 왜요?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없단 게 말이 돼요? 제가 엄마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 넌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내 아들이었어. 네 엄마로 산 세월 정말 행복했고 너한테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그게 뭐예요? 네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하면 더 이상 네 엄마도 아니고 남이니까. 결혼식에는 기웃거리지도 말라고 했어. 가슴으로 낳아서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난 엄마도 모두 아닌 필요 없으니 버려지는 헌신짝 같은 존재가 되다니. 참 인생이 무상하고 씁쓸하네. 아빠가 이혼 말을 꺼내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여자가 생기셨대. 벌써 3년이나 만났고 너 결혼식 때 혼주 자리에도 그 여자를 앉히겠다더라. 말도 안 돼. 아버지 제정신 아니에요. 어떻게 상간녀를 엄마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할 수 있죠? 나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딴 대신 때릴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라곤 받아보지도 못한 날, 배 아파 낳은 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가르치고 사랑해준 엄마 자리를 불륜녀 따위한테 넘기라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맙다, 우석아. 내 편을 들어주는 너가 있단 것만으로도 엄만 너무 위로가 돼. 근데 엄만 괜찮아. 어차피 마음 떠나간 사람 붙잡는다고 잡혀지겠니? 그냥 다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살기로 했으니 너무 맘 쓰지 마. 정리할 땐 정리하더라도 한이 되는 일은 없어야죠. 엄마를 기만하고 모욕한 그들을 그대로 둘 순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만 그냥 계세요. 그래도 네 아버지이신데 뭘 어쩌려고. 저한테 그냥 맡기세요. 당신 뭐야?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식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계모 주제에 어디서 감히 엄마 행세야? 어울리지도 않는 그 싸구려 한복 벗어던지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 내 한복이 싸구려야? 그럼 싸구려지. 당신 주제에 새 거 샀을 리는 없고 어디 가서 남들 입던 거 빌려 입고 온 거겠지. 그딴 거지 발사기 같은 거 입고 내 아들 결혼식 망칠 생각 말고 빨리 나와. 이 한복 300만 원짜리라고 들었는데? 한복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쓰려 만든 한복을 신부 어머니께서 날 위해 선물해 주셨는데? 뭐 안 사더니? 그것도 그렇게 비싼 걸?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계모인 나한테 꼭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시던데? 우석이 반듯하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사돈네 그 동네에선 꽤 유명한 한의원 운영하신다고 하더라. 두 분 다 한의사신데 인품도 훌륭하시고 집안도 풍족하셔서 이번에 딸자식 결혼시키시면서 서울에 아파트랑 외제차도 장만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나야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지 뭐. 뭐야? 그게 다 사실이야? 우석이가 정말로 그런 대단한 집 딸이랑 결혼한다고? 난 금시초문인데? 우석이가 누구랑은 다르게 입이 무겁고 신중하잖아. 신분의 집안을 여기저기에 떠벌리는 성격은 아니지. 그렇다고 애비한테까지 비밀로 해? 그거야 돈 냄새 맡고 며느리 앞에서 추태 보일까봐 그런 게 아니겠어? 뭐 추태? 그래, 추태.
평생 돈 사고 여자 사고 치면서 살아온 아버지한테 부잣집 사위 된단 말을 하는 게 쉬웠겠어? 나쁜 자식. 부잣집 사위 된다고 애비도 버리냐? 결혼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 그놈이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당신은 대체 애새끼를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 새끼가 저딴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바람난 아버지랑 그 내연녀를 혼주 자리에 앉혀. 그거야말로 동네 창피하고 사돈 내보기 부끄러운 일 아니야? 내가 그놈 친부야. 근데 나는 문전박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엄마 대우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 지금 당장 우석이 설득해서 날 결혼식장으로 안내하라고 해. 사돈이랑 인사는 나눠야 할 것 아니야. 그렇게는 못해. 못해? 내 말 거역하면 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이래도 못해. 2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그 집 나한테도 절반의 권리 있어. 이혼하면 똑같이 나눠야 해. 이혼? 갑자기 뭔 모르쇠.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한 게 당신 아니야. 나 이제 그 집에 다신 안 들어가.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나 잘 부탁할게. 능력도 없는 여편 내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집에서 나가면 갈 데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이야. 몰랐어? 우석이가 나한테 집 구해줬는데 애들한테 부담이 되기 싫어서 극구 사양했는데도 며느리가 무조건 해주고 싶다고 우겼어. 마지못해 작은 아파트 하나 받았는데 몰랐어? 뭐라고? 20년 동안 키워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들 하던지. 내가 참 복이 많다, 그지? 당신한테 고마운 것 딱 하나네. 날 우석이 엄마로 살게 해준 거. 뭐라고?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봐. 아, 그리고 우석이 더 이상 당신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니까. 자식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죽고 못 사는 그 내연녀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 그 후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법대로 타당한 액수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아들 부부가 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소소한 소일거리도 하고 가끔은 아들 내외랑 데이트도 하면서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한편 전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안 지나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작은 지하방에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